여러분, 대한민국 강원도 평창의 추위를 제대로 즐겨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겨울철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것을 정겹게 일컬어서 원시적 우정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세계 각지에서 모인 우리들의 우정이 강원도의 추위 속에서 더욱 돋구려지리라 믿습니다. 무료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실미도 책임자인 이영윤 대위가 한 무리의 민간인 위문단을 인솔해 말도를 찾았다고 한다. 얼마나 사람이 그리웠으면 소대원 모두가 몰려나와 양팔을 흔들며 아우성을 쳤다. 몇 개월간 민간인이라곤 섬마을 어르신 몇 명이나 어쩌다 들른 행정지도선 선원이 전부였던 것이다. 이영윤 대위가 여대생으로 구성된 위문단을 이끌고 왔죠. 더군다나 싱싱한 과일과 과자, 심심풀이, 잡지와 부식거리를 바리바리 싣고 왔어요. 마음을 써준 이대희가 고마웠지만 집집에서 한마디 덧붙였죠. 아시다시피 이곳은 민간인 통제구역이다. 외부인이 올 수 없다고요. 이대희는 윗선에다 보고를 했으니 걱정 마라. 오후 썰물에 맞춰 일몰전에 철수하겠다고 했죠. 처음에는 10명쯤, 한 달 뒤에는 10대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제가 말도에 있던 6개월 동안 5번 들어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나중에는 목사도 데리고 왔죠. 그러던 어느 날 이대희가 찾아왔다. 김중희,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소. 왜요? 전속을 가게 돼 작별 인사도 할 겸 어렵사리 왔지요. 섭섭합니다. 임기 동안 열심히 복무하고 사회에서 다시 만나 대포나 한잔 합시다. 마지막으로 이 보트 공군 첩보부대 소형 캐속정을 타고 섬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볼 생각인데 함께 기념사진이나 몇 장 찍읍시다. 소형 캐속정엔 권총을 찬 이대희를 비롯해 2~3명의 무장 운전병이 시동을 걸어놓고 있었다. 그렇게 하시죠. 김무일 소대장이 보트에 타려는 순간 해병대 오달수 하사가 김중희를 막았다. 소대장님, 안됩니다. 오하사 왜 그래? 왜 끼어드는 거야? 끼어드는 게 아니고 제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인가받지 않은 선박을 타고 무장한 채로 비무장지대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이대희와 김중희, 오하사 간 옥신같은 말다툼이 벌어지고 결국 보트에 타지 못했다. 김무일 중위는 경기도 김포 군하리에 위치한 해병대 연대본부로 귀환한 뒤 8월 청룡부대 장병으로 월남전에 참전했다. 1년 365일에 딱 보름이 부족한 350일 동안 수색 소대장으로 피비린내 나는 정거를 누볐다. 귀국해 어느 날 TV 앞에 앉았는데 당시 인기 있었던 목격자라는 프로가 방영되고 있었어요. 목격자는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았던 사건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엮은 논픽션 프로그램이었다. 인기 탤런트인 오지명 씨가 나와 내레이션을 맡았는데 통일혁명당 지하 간첩단 사건을 다루고 있더군요. 이 사건에 연루된 육군 장교인 신영복을 비롯해 공군 장교들이 포함돼 무리를 일으킨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직감적으로 온 신경이 화면에 쏠렸죠. 때마침 청맥지 발행인 김진락의 제목이 흘러나왔고 검찰 측 논거를 오지명 씨가 대독했는데 당시 기억을 더듬어 요약하면 이랬어요. 간첩단 수뇌부가 다음과 같이 북한 노동당의 지령을 받았다. 서해 북조선 땅과 가장 지근거리에 대치 중인 절해고도의 소대장급 장교를 포섭하라. 그리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납치하여 대동월북시키라. 적절한 대상자를 물색한 후에 의심을 사지 않게끔 협력자 중에 현역 장교들을 활용해 치밀하게 접근하라. 접근 방법은 위문단과 위문품 등을 앞세워 많은 공을 들여 납치 대상자 해유에 성공하는 듯 했으나 납북을 시도하려는 마지막 순간에 당사자의 완강한 거부로 실패로 돌아갔다. 그 방송을 보고 머릿속이 하얘졌죠. 청맥지 사건으로 이대희가 구속이 됐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영윤 28세 경기고졸 서울 사대졸 공군 정훈장교 1. 신영복에게 포섭 2. 이대서클 청맥회원 8명을 서해 말도에 인솔 사회주의 교양교실 3. 주한일본 대사관 폭파 업무 4. 게릴라 전술연구 북해 대남공작 당 소조직. 오하사는 왜 그런 판단을 내렸을까요에 대한 대답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도 궁금해요. 짐작건대 오하사가 이대의 소지품 중에서 불온서적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접근하여 제게 친절을 베푸는 그를 경계심으로 바라봤을 것으로 생각해요. 오하사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도 이대의 보트를 탔을 겁니다. 기자는 김 전 부회장의 이야기를 곰곰이 새겨보았다. 이영윤 대위는 정말 김무일 소대장을 납치하려 했을까? 만약 그를 의도했었다면 그는 이중간첩이었음이 틀림없다. 북파 공작 관련 특수전 책임자인 그가 북파 공작원의 행적을 고스란히 북한 측에 알렸을 것이고 결국 그들을 비참한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대학에 입학하면서 친한 친구들 몇몇이 대학 생활을 좀 더 보람있게 보내고 교양을 넓히고자 모였습니다. 회원들은 이과 학생, 약대 의대 중심이었는데 지금의 용어로는 동아리 활동, 그 당시 의대에 다니던 친구가 제안한 서클 이름,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이름 봄부터 푸르러지는 푸른 보리, 청맥 이름을 지어놓고는 손뼉치며 좋아했습니다. 1966년 여름 청맥회 회원들 10여 명은 백령도보다도 더 북쪽 군사분계선 바로 밑에 위치한 노란 팻말이 보이는 강화군 서도면 말돌이 육지와의 왕래가 어려워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도에 어렵게 조그만 배를 한 척 마련해서 갔습니다. 얼마 안 되는 주민들과 주둔 군부대 장병들의 환영을 받으며 가슴 뿌듯했지요. 우리들에게 그곳의 어려운 형편을 소개한 분은 고등학교 때부터 농촌 봉사활동을 해온 덕분에 우리 농촌 어촌 구석구석을 잘 알고 계셨는데 그 당시 육군 중위 이영윤 선생님이십니다. 지금은 건강이 안 좋으셔서 미국으로 건너가시고는 소식조차 모르지만 하늘과 땅이 모두 깨끗하고 바닷물도 유난히 푸르고 맑았으며 말도 주민들이 좋아하며 환영해주던 모습이 바로 어제 일처럼 머릿속에 선명합니다. 그 후로 우리는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영윤 선생님께서 여러 선생님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역사에 관한 부분은 신영복 선생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열심히였고 재미있어 했습니다. 그러던 1968년 어느 날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된 선생님과 관련 검찰의 출두, 북한과 관련된 단체의 기관지 청맥과는 어떤 관계인가? 말도에 가서 사격 연습을 했다는데 적화 통일을 위한 총격 연습은 아니었나? 어처구니 없게도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인간적이고 혹독한 강제조사 끝에 감옥에 넣어지고 한 달여 만에 기소정지 처분으로 석방되었지만 최종 판결까지 5년여에 걸쳐 잊을만 하면 소환되고 또 소환되고 대학은 1년 휴학 후 복학되어 다녔으나 가정은 물론 사회와 대학에서 받은 눈총과 제인시하는 눈초리를 견디며 직장에도 다녀야 했고 결혼 또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